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확언 301일째 힘차게 한번 외쳐보기 전에 지금쯤 고 작가님께서는 교보문고 강남 지점에서 팬미팅을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 부럽습니다. 오늘은 뭐랄까 그래, 속도보다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속도보다 방향, 고 작가님 항상 얘기하시죠.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 방향에 대한 얘기는 유수한 책에서도 나와요. 최진석 교수님의 장자 철학에도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속도보다 방향에 대한 얘기는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제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직자들, 간부들 이렇게 간부들하고 같이 미팅 하는 거를 영상을 살짝 봤는데 거기에서도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도보다 방향, 이 방향이라는 거는 진리라는 거죠. 진리. 많은 사람들이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오늘 다른 날 오늘 조금 늦게 나갔습니다. 한 9시 조금 안 되어서 나갔는데 요즘에 8시 이런 시간대에 나가면 한 28도 좀 되어서 더워서 안 뛴다기보다 더워서 안 뛰는 것도 있지만 탈까봐 아침 뭐 6시 7시 뭐 이런 시간에 나가서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자회사는 또 노아의 주 범인이라서 저를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요즘에 햇볕이 굉장히 강한 날은 제가 달리기 하는 코스, 금호강가 코스 안에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길이 있습니다. 왕벚나무가 양쪽으로 이렇게 서서 양쪽으로 쭉 뻗어 있는 길인데 걸어 보니까 500m 정도 돼요. 500m. 왕복하면 1km죠. 그 길을 왕벚나무가 이렇게 한 20년, 30년씩 된 왕벚나무가 서 있으니까 그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늘이 좋아서 뛰기에도 좋고 걷기에도 좋고 왕복 1km니까 계산하기도 좋고 그래서 오늘까지 두 번째 이용을 했는데 제가 한 2km 정도 그러면 1km에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2km 정도는 땅을 보면서 걸었어요. 한 10m 전방에 시선을 두고 나의 위치에서 한 10m 정도 위치에 시선을 두고 달릴 때 그러니까 시선을 두고 땅을 보면서 걸었는데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늘이죠. 그늘을 보고 걸으면서 어제 있었던 생각들, 어제 했던 생각들에 대한 질문들, 사색하면서 한 20분 걷다가 문득 앞을 바라봤습니다. 땅을 보고 걷다가 앞을 바라봤더니 이렇게 왕벚나무 터널이 쫙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갈수록 좁아지죠. 그런데 이렇게 예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무 터널이죠. 나무 터널을 쫙 바라보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다가 땅만 보면서 걷다가 땅을 보면서 생각하다가 앞을 딱 보니까
훨씬 땅 보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거죠. 와, 이렇게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감탄이 나오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생각이 땅을 보면서 생각하는 사색하는 거하고 좀 땅보다는 좀 더 그 벚나무 터널을 보면서 거기에 감탄하면서 그리고 거기 플러스 사색을 하는 거하고 또 그래서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야, 이거 역시 방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하늘 쪽을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 벚나무가 20년도 훨씬 수령이 20년 넘은 나무니까 굉장히 울창하거든요. 울창한데 하늘을 보니까 또 터널을 볼 때하고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야, 역시 속도보다 방향이구나, 또는 야, 진짜 방향이 중요하구나.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도 땅을 바라보면서 벚나무의 그늘이죠. 그늘을 보면서 그렇죠. 벚나무의 그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걸을 때랑 사색할 때랑 벚나무 터널 정면을 보면서 또 걸으면서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랑 하늘, 나무의 태양과 그 나뭇잎 사이로 하늘과 햇볕이 막 이렇게 나오죠. 그 또 하늘을 보면서 걸을 때 사색할 때가 똑같은 공간인데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보탬이 더해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역시 방향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산책하면서 느꼈습니다. 수많은 그 유명 인사들이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태도, 방향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한 번 더 역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성, 이 방향에 대한 예를 들면 가르침, 진리구나. 단순하지만 진리다는 거 오늘도 한 번 더 깨닫는,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하루 아침 아니었나 싶은 생각입니다. 속도보다 방향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나는 누구로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8월 1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었더니 건강한 신체를, 매일 10쪽 독서로 진정한 부의 그릇을 내 안에 쌓았더니 역량 있는 사람이 됐다. 다섯,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 일곱, 여섯,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 진정한 천억 자산가가 됐다. 일곱,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들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여덟,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역량 있는 사람이 됐다. 아홉, 이렇게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네, 오늘도 저에게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한 이런 오늘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탄, 저희가 이하영 작가님 책에서 3탄을 하라, 삼감이라 하는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감사와 감동과 감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는 자주 하죠. 감사는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감사는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인데, 감동도 자주 받죠, 사실은. 감동도 일상생활 안에서 자주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감탄은 그렇게 오히려 감사가 제일 작게 일어나고, 그 다음 감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감탄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코스모스 책 보다가 감탄이 일어나더라고요. 코스모스 책을 보다가. 66페이지, 어제, 집에 와서 퇴근해서, 한 줄 일기 쓰고 이렇게 하다가, 한 줄 일기 쓴 내용을 생각하다가 잠들었거든요. 생각하다가 일부러 그 생각을 품고 잤습니다. 책은 안 보고 그 생각을 품고 잤는데, 그 생각을 또 오늘 아침 산책하면서 계속 했었는데, 제가 지금 나와의 대화,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색이 정말 나의 꿈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꿈이 정확해지기 위해서 나와의 대화와 생각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잠자기 전에 한 줄 일기 쓰면서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품고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질문을 가지고 산책을 했는데, 그 코스모스 책을 어제 못 봤으니까 아침에 밥 먹으면서 살짝 봤습니다. 또 한 장 정도 봤는데, 66페이지, 67페이지 이런데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감탄에 대한 소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감동과 감탄 하는 그런, 감탄이 필요할 때는 과학 책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탄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